자, 여기를 M5 마개볼트로 해가지고 그때 그 마개볼트로 가는데 얘는 가는 나사로 가야 된다. M5에 가는 나사로 가야 된다. 요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가는 나사는 여기에서 아예 검색을 할 수가 있죠.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미터 보통 나사가 10항이고 11항이 미터 가는 나사가 나와 있어요. 미터 가는 나사가 1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M5 이렇게 와서 보니까 M5 미터 가는 나사는 0.5 피치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다 치수를 넣을 때 이거 DML 해가지고 여기 바깥에서 바깥까지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M5로 간다. 근데 피치 값은 0.5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는 어차피 중심선에 정렬되어 있는 거로 얘는 90도라는 이런 거 일일이 표시를 안 해줘도 돼요. 크기에 대한 거 나왔고 자세에 대한 거 나왔고 이제 위치에 대한 거를 고민하면 되는데 위치는 기본 중심선 요거 잡아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얘가 중간에 놓여 있는 거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크기, 위치, 자세 이 세 가지로 여기에 치수를 생각하는데 위치는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구멍이 사실 여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요거 정도는 더 생각할 수가 있죠. 나사가 가공되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 요것도 이렇게 찍어 놓긴 할 텐데 나중에 보나마나 편집은 좀 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치수는 찍어 놓을게요. 이 위치를 그대로 쓸 거는 아닌데 우선 이렇게 치수는 찍어 놓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얘도 구멍 값은 하나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구멍이라기보다 나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보수 영상 추가한 요거 바깥 지름 치수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딤 리니어 또 들어가서 얘와 얘를 잡아가지고 파이 10.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치수들은 설명이 다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작은 치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나사들이 4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좌측면도에서 나사가 4군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거하고 관련되는 치수는 어떤 겁니까? 이 센터 서클 요거의 지름값이 얼마다, 요게 지름값이 얼마다, 그리고 얘가 M 얼마다, 그리고 깊이는 얼마다, 뭐 요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역시 좌측면도에다 넣기보다는 정면도에 우선 치수를 집중하는 게 좋겠죠. 정면도에 치수를 집중하는데 요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M 몇이다 이렇게 M4였나요? M4 DP 8이었던가 그렇죠. 8 요렇게 치수를 넣는다 치면 여기서 센터 서클을 넣을 때 이게 교차가 서로 생겨요. 어떻게 교차가 생겨요? 치수선 요거하고 센터 서클의 지름값 치수 보조선하고 교차가 생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치수 넣는 게 좋겠어요? 지시선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넣어주는 게 더 낫겠죠. M 4 곱하기 또는 4 다시 M 4 DP 8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더 편하겠죠. 요거는 요령이란 말이죠. 자, 일단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또 요 구멍에 대해서도 먼저 치수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센터 서클 넣을 때는 이 바깥으로 좀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 나사부에 대한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할게요. 큐리더로 갈 텐데 큐리더에서 설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설정에서 주석은 여러 줄 문자, 지시선 및 화살표, 닫고 채움, 부착 탭에서는 맨 아래 행의 밑줄. 자, 요거 이용해서 찍는데 첫 번째 점은 중심선과 외형선에 교차하는 지점, 여기를 찍어줘야 되죠? 보이죠, 요거? 중심선과 외형선에 교차하는 지점으로 가셔야 돼요. 아유, 키를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 점을 찍어 놓고 엔터 3번. 이거 4 다시 M4 DP 8 7이었던가 8이었던가? 7이었죠? 7.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 전에 웬만한 거 다 외웠는데.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표시가 됐으면 얘는 한글로 써도 돼요. 이거는 깊이 이렇게 한글로 써도 돼요. 근데 한영 전환하기 번거로우니까 영문 약자로 그냥 썼어요. 또 이것도 따질지 모르겠다. D.P 이렇게 쫙 구분해 줄게요. D.P 요렇게 왜 표시하느냐? 점 붙은 것들은 이제 뭐 그 약자로 표시할 때 뭐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았으면 그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거 50파인데 넉넉하니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쌤. 근데 요쪽도 같은 식으로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미러 할 거예요. 미러 할 건데 요거 중심선을 대칭 기준으로 삼으면은 안 돼요. 자, 요럴 때 어떻게 미러를 잡을 거냐 잘 보시기 바래요. 대략 여기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아니다. 여기 면이죠. 커버 조립하는 면에서 선을 시작해 가지고 여기 커버하고 조립하는 면까지 선을 그어 버릴게요. 그럼 이 선에 중간점이 생기죠. 그걸 이용해서 대칭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근처점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을 잡고 근처점 이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잡고 그 다음 점은 PER 퍼펜큘라 해가지고 여기를 잡고 어디를 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커버하고 조립되는 면 그쪽에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잡아준다. 그렇게 해서 중간점을 만들어 주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미러를 가볼게요.
미러가 먹어요. 미러가 먹어요. 자, 봅시다. mi 대칭 객체로 얘네들을 잡고, 대칭 기준은 방금 생성해 놓은 선의 중간점 잡고, 또 그 F8 직교 모드 오소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점을 임의의 지점으로 이렇게 클릭해 줘 버리면 대칭 기준 잡히죠. 편한가요? 옛날 버전에서는 이 치수가 미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버전업 되면서 이런 거는 참 좋아요. 대칭 됐을 때 요거 잘 생성이 됐으면 요 미러 하느라고 만들어졌던 요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시 세이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치수를 넣을 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요 과제도면에서 그 다음으로 구멍이 작은 거는 여기 요 형상이에요. 여기 요 구멍 형상인데 요거는 이따가 넣을게요. 대신에 이제 좀 작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요 구멍 자리를 보도록 할 텐데, 요 구멍 자리는 그 베어링 입장에서 보면은 지배 역할을 하는 하우징이죠. 요 구멍은 베어링 입장에서 하우징 역할을 하는 구멍이에요. 자, 요것은 그 기준 구멍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베어링 끼워 맞춤에 대한 규격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도 하우징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자,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 하우징 자리 규격을 찾아봅시다. KS 기계제도 규격에서 베어링 규격이 있는, 저는 검색보다는 이렇게 스크롤 넘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스크롤 넘겨가지고 32항의 베어링 끼워 맞춤 요거를 찾았어요. 베어링 끼워 맞춤에서 보면은 이 하우징의 구멍 공차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 중간쯤에 보면은 하우징 구멍 공차를 찾아봤더니 외륜이 정지했을 때 모든 하중에 대해서 H7으로 허용차 등급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구멍에다가 지름값을 넣을 때 파이, 이게 40이었나 아마 그럴 건데, 파이 40에 H7이라는 이 허용차를 바로 요거를 보고서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베어링이 들어갈 하우징이기 때문에 베어링에 대한 하우징 끼워 맞춤 허용차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구멍에 대해서 치수를 선형 치수로 잡고 요거에다가 파이 기호 들어가서 뒤에 허용차 H7이 되는 겁니다. 등급은 H7, 마치 기준 구멍하고 같은 것으로 보지만 얘는 베어링 끼워 맞춤 규격에서 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파이 40 H7 이렇게 정렬을 해 놓고, 자, 요거에서는 크기는 나왔죠. 크기 치수는 나왔죠. 이렇게 크기. 위치에 대한 치수는 생각할 필요 없죠. 위치에 대한 치수는 이 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위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교차가 생기겠네요. 어떻게 교차가 생겨요? 파이 40 H7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치수 요거를 잡는 순간
이 위치 치수의 보조선하고 치수선하고 교차가 일어납니다. 요거 일단 문제가 생기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어봐요. 이게 문제가 생겼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교차가 막 생겼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좌측면도를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좌측면도에다가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요거 찍을 때 제가 좀 이거 중심선 잡을 때 오차가 좀 있었나 보네요. 뭐 이럴 때는 CN 센터 오스냅 잡아가지고 요거를 다시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이 치수 찍은 거를 살짝 이거 치수선을 원점을 이렇게 살짝 띄워놔도 괜찮겠어요. 근데 이 원점을 이 중심선에다 딱 맞추는 순간 오차가 발생하니까 요거만 잘 조절해 가지고 치수 원점을 잘 조절해 가지고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하자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오차가 생기니까 스트레치 이용해서 살짝 원점만 요렇게 조절했어요. 자, 이 상황이 더 낫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넣을 경우는 40H7하고 교차가 생기니까 위치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만 문제가 생기나요? 파이 50에 대해서도 이 교차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차라리 좌측면도에다 얘는 빼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중요 치수에 대한 허용차를 과제도면에서 관리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얘는 46에 뭐가 허용차가 뭐로 들어가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 요게 허용차로 기입이 돼 있죠. 요런 치수공차 빼먹으면은 역시 요거도 감점입니다. 과제도면에서 아예 명시한 거는 반드시 요거 맞춰서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치수 문자 편집 들어가가지고 %% P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렇게 놓고 요거는 필요 없고 지워주고. 자, 요렇게 가면은 여러분이 요거 위치에 대한 거 설명이 여기 제대로 됐죠. 파이 40H7하고 46 요거하고 서로 관련되는 치수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는 자, 여기에 치수를 넣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또 깊이 값을 넣을 필요 없죠. 얘는 이렇게 쭉 관통이잖아요. 그죠? 쭉 관통입니다. 요거를 뚫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쪽 방향에서도 또 한 번 가공해서 와야 돼요. 한꺼번에 관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머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도 파이 40 H7 요게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동일하게 아까 라인을 지워서 그냥 찍도록 할게요. 대칭의 기준선 그거 안 지웠으면은 편했을 텐데 뭐 지웠으니까 그냥 얘를 요렇게 잡아놨어요. 자, 요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를 보면은 얘네들의 간격이 좀 이거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치수를 요걸로 잡아가지고 간격 조절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dim 스페이스였어요. dim 스페이스 이용할 때 얘를 1번 선택하고 얘를 2번 선택하고 엔터 반복하면 자동 옵션 이용해서 간격이 자동으로 설정된 거로 조절되게 할 수 있어요. dim 스페이스 갑니다. dim sp.
첫 번째 치수 선택하고 두 번째 치수 선택하고 엔터 엔터 조절되죠? 반대편에 있는 얘도 역시 조절해 줍니다. 물론 거칠기 놓고 그럴 때 또 치수의 위치들, 치수선의 위치들 또 조절하기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치수를 또 적용할 거를 보니까 커버하고 조립되는 여기 조그맣게 원통면이 보이죠? 요것도 또 치수를 잡아야 되겠어요. 자, 역시 DML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끝점을 잡아서 요거 60파이였죠? 퍼센트 C 60파인데 얘는 끼워 맞춤 없죠? 끼워 맞춤 없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파이 60 요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퍼센트 C 파이 60. 자, 그런데 이 파이 60이라는 여기는 커버하고 조립하는 면이죠. 요거는 가공하는 면이죠. 주저되고 난 다음에 커버하고 조립하기 위해서 날리는 면이에요. 원래 그 주조로 요 주물로 요거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처음에 구멍 빵 뚫고 그 다음에 면을 날리고 깎아 가지고 커버하고 조립되게 이렇게 면을 가공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할 때 요 모서리에서부터 간격을 필요로 합니다. 즉 어디겠어요? 치수를 넣는데 여기 그냥 치수를 넣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여기 선에서 여기 면까지 이렇게 2mm 떨어지는 거 요거 잡히나요? 2mm 여러분 저하고 치수 같으시죠? 네, 요렇게 치수가 들어가고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커버하고 조립되는 면도 본체에서부터 얼마 떨어뜨려서 깎아야 된다. 요거 설명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연관되는 치수겠죠. 역시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8mm 한 여기쯤에 잡아 놓을게요. 자, 이랬을 때 8 요거하고 2 요거는 60파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공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다. 가공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2라는 치수. 요거 8도 위치 치수가 되고 얘네들은 크기 치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그러면은 요거까지 잡아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엔 내려가서 판때기 형상을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위의 형상을 치수로 내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위에 대한 치수들. 자, 여기 형상은 이렇게 치수를 뽑아가지고 요 크기를 설명하는 게 좋겠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죠?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의 교차가 생기니까 여기는 안 좋고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크기는 잡을 때 여기 바깥에서부터 바깥까지 이렇게 잡아서 7, 8 요거 잡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8이라는 이 치수가 거슬리죠. 이게 정렬해 놓는 게 좋겠어요. 정렬하기 위해서 이 치수를 선택해서 화살촉 끝점들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면은 치수선들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에서 이 안쪽에 대한 치수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 요렇게 두께를 줄까? 아, 요렇게도 또 두께를 줄까? 아, 이거는 좀 그렇단 말이죠. 왜요? 교차들이 치수선이 교차가 막 생기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요쪽에다가 두께 치수를 넣으면은 여기 천정에 대한 치수는 이쪽으로 설명을 해서 끝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부분 단면 한 적 있죠? 자, 그런데 요거 할 때는 dim al 해가지고 얼라인 치수로 갈 건데 첫 번째 점을 잡을 때 근처점 하나 해가지고 그 다음 점 잡을 때는 PER 퍼펜큘라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dim 얼라인 치수 갑니다. dim A L dim 얼라인 치수 가죠. 그 다음에 근처점으로 첫 번째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PER 퍼펜큘라 잡아서 이렇게 5mm 잡을 수 있게 되나요? 여기까지 다 성공하셨어요? 네. 해칭선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해칭선이 떨어지기는 중단되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를 바깥으로 빼주는 게 더 좋겠어요. 외형선하고도 좀 교차가 생기고 문제가 많으니까 치수 문자를 아예 바깥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두께 값은 정해줬고 두께 값은 좌측면도에다 정해줬고 그러고 보니까 요렇게 두께 값을 정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두께 값을. 그죠? 요렇게 두께 값들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의 두께 값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두 개 다 넣으면은 안 좋겠죠? 하나만 넣어 보는 게 좋겠어요. 요쪽은 너무 좀 복잡하니까 요쪽에다가만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주면 요쪽에 두께값 나오는 거 하나 설명해 놓으면 7, 8에서 얘를 빼면 여기 치수가 또 검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한쪽에다가만 치수를 줘도 괜찮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요쪽으로 하나를 넣든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하나. 그런 면에서 그래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낫겠다. 바꿀게요. dim 리니어 해가지고 여기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고 해가지고 요거 5mm 보이나요? 그런데 요거 스트레치로 좀 올릴게요. 치수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요거 좀 스트레치로 내리고 스트레치 이용해서 치수 위치들 좀 조절했어요. 요쪽에 요 두께 나왔으니까 여기 두께는 생략을 하고 요 안쪽에 공간 요거에 대한 치수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 치수를 넣었으면 이번에는 잘 안 쓰던 명령어 또 반복을 해봅시다. dim co dim continue 해가지고 여기 보조선을 선택해서 여기에다 딱 찍어주면 이렇게 직렬치수 기입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dim c 해가지고 보조선 마침 저거로 잡혔네. 자, 68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5가 있고 68이 있으면 나머지 요 간격도 5라는 거 설명이 되죠. 왜? 7, 8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치수들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이쪽의 두께들은 설명이 됐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우리가 설계할 때 요거 기울어지는 각도 요런 거 주의해서 봤죠. 그리고 요 교차하는 거 우리가 잡는 것도 했었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거를 사용해서 넣어도 되겠지만 외형선의 연장에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웍스에서 치수 넣을 때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지름 치수 확인하고 그랬죠? 그런 거로 여기를 필렛 트림 모드 반지름 0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 옵션 써가지고 외형선들이 이렇게 연장해서 붙여버릴게요. 자, 필렛 트림 자르기로 돼 있고 R 값은 0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쓰기 위해서 다중 M 써주고, 자, 요 외형선과 외형선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죠. 아래쪽에도 이 외형선 클릭하고 외형선 클릭하면 연장이 되죠. 자, 여기서 이거를 브레이크로 살짝 자르면 돼요. 브레이크로 여기 자르고 선의 끝점 요거 잡아서 요 사이에 있는 라인들, 여기도 역시 요 사이에 있는 라인을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브레이크 해가지고 요래 끊고 끝점, 요래 가지고 끝점. 자, 이 외형선을 연장해서 그은 얘는 무슨 도면층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가는 실선입니다. 그죠?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위쪽에 거도 쌤 미러해도 되잖아요. 미러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브레이크 자르는 거 그리고 가는 실선 정지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름 값은 마음 놓고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선형 치수로 해서 교차하는 요 끝점을 잡고 밑에도 또 교차하는 요 끝점이 있기 때문에 53파이가 깔끔하게 들어가나요? 정수로 안 떨어지는 분 안 계시죠? 자, 요렇게 53파이 요거 잡아 놓는데 아이고 이 옵션을 또 바꿨네. 아이 참, 키를 잘못 눌렀어요. 일단 요렇게 53파이 요거 들어가는데 53파이 요거 들어가는데 얘를 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치수선하고 중심선하고 교차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중심선하고 치수선하고 교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자를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옮겨주세요. 문자를 클릭해서 치수 문자를 클릭해서 어떻게 옮겨요? 요 포인트 있죠? 가운데 있는 포인트 요거 클릭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요래 놓고 살짝 스트레치로 더 떨어뜨리고요. 자, 요 정도면 53파이 요거에 들어갔는데 요 형상하고 연관되는 치수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45도가 있죠. 이 45도는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중심선에 대해서 이 선을 45도로 우리가 잡아서 웍스에서 그렸었죠. 그런데 요 중심선에다가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각도 치수가 들어가서 정리하기가 좀 번거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선택하고 요 선 선택해서 이렇게 45도 넣어도 괜찮겠네요. 이 말이나 이 45도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45도를 넣어서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dim A 하면은 dim angle, dim A 하면은 dim angle 들어가서 요거하고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45도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빼먹은 치수 없나요? 있을 거인데. 아, 요 선에 대해서 옵셋 되는 거 말고요. 그건 이따가 할 거고. 뭐 해야 될까? 에? 위치, 넓이. 즉 요런 식으로 여기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다 요런 식으로 설명해 놓는 게 필요하죠. 그런 거로 요것도 위치에 대한 치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크기와 자세, 요거는 크기이고 크기 치수이고 요거는 자세에 대한 치수이고 45도는 얘가 이 커버를 조립하기에 절단하는 이 면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요렇게 위치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빠지는 치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제가 크기, 자세, 위치 이거 세 가지 위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역시 dim 리니어 해가지고 dim L 해가지고 여기 커버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16이 들어가는데 2mm 치수가 이 겹쳐져서 좀 불편하니까 2mm 치수 문자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요러면은 요게 어느 거를 기준으로 커버를 조립하는 면을 기준으로 53파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모서리 주저부면에서부터 2mm 들어간다는 위치 요런 거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으면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잘생긴 사람과 이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직선이 있죠. 자, 요거 치수 넣을 때 역시 dim 얼라인 치수로 가야 되죠. 그럴 때 요 끝점을 1번으로 잡고 여기 갈 때는 PER 퍼펜큘라로 잡아서 요렇게 정렬 치수를 뽑아줘야 되겠어요. 요것도 두께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께에 대한 이야기. dim AL 해가지고 여기 끝점을 잡고 PER 해가지고 퍼펜큘라로 수직 잡아서 5mm. 그러면 이쪽 형상은 이제 설명이 다 됐네요. 그죠? 요거 기울어지는 거 설명이 됐고 간격 됐고 커버의 지름 요거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거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거 뭐 R지고 이렇게 있는 이것이 회전 형상이기 때문에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회전 형상이라서. 그러면은 본체에서 대략적인 위의 형상의 치수들은 설명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다 궁금해요 하시면 속상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일 밑에 있는 요 형상들을 판의 형상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판의 형상 중에서 크기가 작은 거 생각하니까 어라? 요거 칠 수 있는데 요쪽으로 넣자니 그렇고 요쪽으로 또 넣자니 좀 그렇고 라는 겁니다. 물론 요쪽에다가 치수를 넣어도 괜찮기는 해요. 구멍 치수를.
요쪽에다 넣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요렇게 여기 면에서부터 여기 면까지 이 커버를 조립하는 면과 면의 거리 값을 요거 또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구멍 자리도 어차피 교차가 생겨 버려요. 그러니까 요 구멍 영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요거 빼먹을 뻔했네요. 잘 됐다. 자, 이 면에서부터 커버를 조립하는 요 면까지 요렇게 치수를 넣어주는 게 보기 편하겠죠? 왜 위쪽에다 안 넣는지는 아시겠죠? 위쪽에 이미 치수들이 이 외형에 대한 치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치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좀 교차는 생기지만 부득이하게 빼는 겁니다. 쌤, 나는 여기다 그냥 쭉 이렇게 치수들을 정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보기 편하게 빼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해가지고 84.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2mm 치수 요것도 이렇게 살짝 빼놔도 괜찮겠네. 밑으로 정렬해서 빼놔도 되겠고, 아니면 위로 이렇게 놔도 되고, 요거는 뭐 그 거칠기 표시할 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겠어요. 거칠기 표시할 때 커버하고 닿는 면이기 때문에 커버하고 닿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 거칠기 한번 넣어야 되고, 커버하고 닿는 면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칠기를 한번 또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2라는 치수는 84라는 거하고 정렬되어 있는 게 더 좋겠네요. 요거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죠? 커버하고 조립하는 면이 요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거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구멍에 대한 치수들을 넣을 때 지금 불리하다는 거죠. 이럴 때 편의상 여기에다가 우리가 좌측 면도에다가 부분 단면도를 하나 생성하고 치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수를 넣으면서 보니까 이 정면도에다가 구멍 형상에 대한 치수를 넣을 수가 없네 해가지고 좌측 면도로 와가지고 부분 단면 해가지고 치수를 넣는 거예요. 쌤, 평면도에 구멍 형상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까? 이거 할 때 거칠기 표시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칠기 뭐 이렇게 넣으려고 콤마 찍고 막 이렇게 난리 브루스, 그죠? 요런 거 불편하니까 여기에다가 부분 단면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5.5파이죠. 그러면 이 중심선을 좌우로 몇을 옵셋하면 되겠어요? 2.75죠. 좌우로 2.75 옵셋 합시다. 2.75. 자, 얘네는 매치 프로퍼티에서 외형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트림에서 정리합시다. 위아래 선분들하고 이렇게 트림에서 날릴 수 있나요? 트림에서 이렇게 날려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저는 되어 있으니까 스플라인 명령을 쓸 텐데 이때 시작점은 근처점 NEA 써가지고 가시고, 이때 F3 펑션키 요거하고 F8 요거하고 꺼놓고 스플라인 작업하시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스플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부분 단면의 경계를 자유곡선으로 그려볼게요. 자, NEA 찍고 F3 끄고 제 거는 지금 이 녹화 중이라서 이게 잘 안되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얘를 가는 실선으로 요거 잡았으면은 이제 해칭 명령으로 요거 넣으면 되죠? 해칭 또 넣어 봅시다. H 엔터, T 엔터. 자, 고립 영역 탐지는 일반, 패턴은 안시 30일. 경계는 점 선택으로 해서 여기 찍고 해치 다 성공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첫 번째 점을 여기로 잡고 두 번째 점 요렇게 찍어 가지고 이게 12개였죠. 12 다시 뭡니까? 그 파이 5.5 요거 볼트 자립하기 규격으로 적용한 구멍이었어요. 자, 선형 치수 역시 넣어 봅니다. 펑션키 F3 직교 다시 켜놓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F3, F8 참 12개이고 C 5.5.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는 요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위치도 좀 설명해야 되겠죠. 이 구멍을 뚫은 위치들.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넣거나 요것도 괜찮은데 이거보다는 얘는 평면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자, 위치에 대한 치수들은 평면도에서 치수를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중심선에서 잡아가지고 요렇게 32. 자, 요렇게 32를 잡았으면 요 두 번째 원점을 저는 여기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 원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딤콘 해가지고 요렇게 마저 치수 잡는 것도 편할 거예요. 딤콘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3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요렇게 1번 잡고서 여기를 두 번째 치수원점 잡아서 요렇게 넣고 이것도 딤 컨티뉴 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넣는 것까지 마저 요렇게 잡을게요. 자, 먼저 딤L 해가지고 여기하고 4, 5 잡고 그 다음에 딤 CO 컨티뉴 해가지고 여기 잡고 알아? 이거 보니까 여기 두께 본체 그 정면도에서 할 때 두께 생각하는 거 좌측면도에선 해놓고 평면도에선 요걸 안 했었네. 요거는 뭐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단면이었냐면 요 밑에 거 두께들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정면도에서 넣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렇게 보기 편하게 빼놓은 거예요. 평면도에다가 요거 빼놓을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바로 할게요. 그 역시 딤 얼라인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 먼저 잡고 1번은 중간점 잡고 2번은 PER
해가지고 여기 퍼펜큘라를 잡아서 요렇게 치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바깥으로 뺄 거예요. 자, 팀 AL 해가지고 중간 점 잡고 그 다음에 PER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이 문자만 다시 클릭해 가지고 문자만 바깥으로 살짝 뺐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빠진 치수가 또 뭐가 있나 봅시다. 판때기 영상의 크기를 설명해야 되죠? 그죠? 판때기 영상의 크기. 자, 얘는 그 뭡니까? 이거는 그 DML 해가지고 절반 치수를 먼저 이렇게 재봤더니 아, 이거 70 나오네? 요렇게는 70 나오네? 그러면 이거 140이란 이야기잖아요. 140. 그런 거로 선형 치수 갈 때 한 140쯤에서 추적이 한 이 정도 되나? 140쯤에서 두 번째 점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위치에다 잡을 때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내용을 치수 문자를 지우고 원본 지우고 140. 아, 쌤, 나는 이거 맞춰가지고 절반 치수를 갈 때 그냥 요렇게 먼저 찍어 놓고 이거 절반 치수로 바꾸고 할래요. 어차피 문자를 이 위치로 중심선에 정렬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역에 넣을 때 요렇게 넣으시고 요 치수를 선택해서 절반 치수로 바꾸기 특성창에서 가면 되죠. 특성창에서 뭐뭐를 끄면은 절반 치수로 바뀔까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죠. 그렇죠. 두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끄기 해주면 돼요. 아, 쌤, 그런데 요런데 포인트들이 디스플레이 계속 되는데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안 돼요.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출력할 때는 도면으로 종이로 출력할 때는 요거 어차피 인쇄 안 되는 포인트니까 이거 디스플레이 된다고 이거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요 판에 140 크기는 설명이 됐고, 반대로 또 그 뭡니까? 여기의 크기 치수도 설명을 해야 되죠. 102. 그죠? 자, 그러면 이제 R 값을 마무리로 봅시다. 필렛이나 못따기에 관련된 치수들을 마무리로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정면도에서 여기 R 값이 빠져 있죠. 그죠? 정면도에다가 여기 R 값을 넣게 되면은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차가 막 생기죠. 다른 치수 보조선들하고 교차가 생기죠. 그런 면에서 여기 평면도에다가 필렛 값을 평면도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떨까? 괜찮네, 그죠? 근데 이렇게 필렛이 한번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필렛이 한번 적용될 거니까 이거 두 군데다 라고 해가지고 R13 요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dim 라디우스 dim 라디우스 해가지고 요거 잡아서 요렇게 가는데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2-R13 여기서 또 뭡니까? 아, 쌤, 나 치수 매개 변수 까먹어 가지고 이거 적용을 못 했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뭐 변수를 꺼야 되냐면 dim TOFL하고 그런 거죠. dim TOFL은
맞춤이라는 항목의 치수선 강제, 이게 dim TOFL이에요. 얘를 끄기 해볼게요. 그러면 치수선은 끊어지고 지금 현재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 TIH 토변수 이게 조절이 안 되네. 토변수가 이게 안 먹히네요. 이게 지금 이쪽에서는 안 먹히고 있는데, 으쌰.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제 거는 좀 그랬었는데 반대로 좀 바꿔봤어요. 반대로 바꿔서 토변수는 문자 항목에 문자 외부의 정렬, 요게 dim TOH 변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죠. 자, 토 변수를 요거 끄기 요렇게 바꿨어요.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요게 안 먹을 때는 어쩔 때 안 먹냐면은 dim R 하는데 내가 여기다 이거를 일부러 제가 여기 최소로 외형선에 가깝게 이렇게 당겨 버리죠. 바깥으로 이렇게 잘 안 빼요. 요 상태에서는 이게 잘 안 먹는다는 거죠. 토 변수 요게 어디 갔어? 문자 외부의 정렬 이게 비활성이 돼 있죠. 요런 것 때문에 외형선에 가까이 이 치수를 넣어 주셔야 좋아요. 외형선에 최대한 치수 문자가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자, 그 먼저 맞춤에서 TOFL을 끄기 해놓고 문자 항목에서 문자 외부의 정렬을 역시 끄기 이렇게 해놓고 이 다음에 내가 문자를 이렇게 그 클릭해서 땡겨도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먼저 치수 매개 변수들을 조절해 놓고 치수 문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쪽에 R값 들어갔고 R값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어디에 또 들어가야 돼요? 판때기 네 기퉁이에 R값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것도 역시 dim 라디우스 해가지고 요렇게 R6 가깝게 R6 요거가 몇 개? 적어도 2 다시 안 썼네. 얘는 4 다시죠. 네 군데죠. 4 다시 R16을 외형선에 가깝게 이렇게 해놓고 R13 이거는 2 다시였는데 그걸 자꾸 편집하느라고 안 썼네요. 자, 요거는 매치 프로퍼티로 특성을 통일할 수 있죠. 매치 프로퍼티 써볼게요. MA 요거를 얘에다가 매치 프로퍼티 적용되죠? 이래놓고 살짝 이동시키면 돼요. 매치 프로퍼티 참 유용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치수들 넣으면서 여기 끼워 맞춤에 대한 거가 설명이 됐고 나머지 끼워 맞춤이 설명돼야 될 거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높이에 대한 치수는 하나 필요하겠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3mm 이런 거 넣어놨잖아요. 파이 10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3mm 요거하고 연관되는 치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46이라는 요 중요 치수 표시되어 있어서 바닥에서부터 이 원통 형상이 얼마 올라갔다 이거는 나와 있는데 얘에 대한 반지름 값 R 값 혹은 요거 높이 값을 설명하는 거 요거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자, 그게 빠진 치수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dim L 해가지고 여기 제일 바닥에서부터 요거까지 요렇게 104 잡아놓고, 그럼 여기다가 거칠기 또 넣을 거고, 이쪽에도 거칠기 넣을 거고, 그죠? 두 군데 거칠기 넣을 건데 3이라는 치수가 정면도에 있으니까 이거 좀 이제 좀 깐충거려서 모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요렇게 3mm 요쪽으로 치수를 옮겨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지우고, 자, dim-L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3인데 요거 좀 차이가 나는 거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원통 형상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치수를 그냥 3으로 고치고 요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얘는 반지름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죠? 104에서 46을 빼면은 그 얼마가 나오노? 예, 어쨌든 암산 여러분이 잘 하실 테니까 요 반지름 치수 생략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104에서 3을 빼고 104에서 3을 빼고 그러면 101인데 101에서 46을 빼면은 여기가 55인가? 55인가? 그게 반지름 55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지름을 생략해도 되겠고, 요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를 반지름을 넣고 얘를 참조치수로 아예 묶으셔도 되겠어요. 참고치수로 묶으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